이제는 챗 GPT가 나온 지 1년도 지났고,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챗 GPT의 기능을 엑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챗 GPT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엑셀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경우도 이제 사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오픈AI의 API를 이용해서 엑셀에서 챗GPT 기능을 바로 이제 당겨다가 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쪽에 엑셀 랩이라고 하는 것처럼 추가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추가 기능을 입력하는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스토어에서 여기서 이제 랩스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찾기를 해보면은 이런 엑셀 랩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챗 GPT를 이용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험 버전을 제공해서 나중에 유료로 전환하거나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엑셀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험적인 기능으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단 설치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다른 기능이 있고, 최근에 이 랩스 제너러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함수 이름인데, 요거를 이제 쓰면은 챗 GPT하고 연결해서 그쪽의 기능을 엑셀에서 바로 함수 형태로 당겨다 쓸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이쪽에 보면 API 키가 있어야 돼요. 오픈 API 키가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걸 쓸 수 있는 분들은 오픈 AI 사이트로 가서 API 키를 받아다가 이쪽에 넣으면 되죠. 그 유료인 경우를 이제 쓰긴 써야 되는데, 굉장히 아주 과도하게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도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만합니다. 여기 보면 모델이 보통 3가지가 있고요. 이게 제일 좋은 버전이니까 이걸 쓰고, 내용이 많아지면 이걸 쓰는 거죠. 다른 걸 쓰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GPT-4로 선택을 해놓고, 이게 템퍼레처 이런 건 있는데요. 템퍼레처는 온도란 뜻이긴 한데, 이게 저는 이제 0으로 해서 써보겠습니다. 0으로 하면 사실은 답을 직관적으로 단답형만 보여주고요. 이게 1, 2 이렇게 높아지면 답을 만들어서 약간은 자기가 상상을 해서 창의적으로 써줍니다.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이제 직관적으로 단답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1에 가깝게 쓰는 게 좋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쓰고, 여기 다른 거는 그대로 쓰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닫으면 요다음부터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는하고 랩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는 프롬프트를 여기에서 쭉 써주고, 요 나머지 이제 대괄호가 있는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템퍼레처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답변의 크기 같은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토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쓸데없는 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모델은 GPT-3을 쓸 거냐, 3.5를 쓸 거냐, 4를 쓸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건데, 프롬프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챗 GPT 안에다가 명령어를 치는 것처럼 요청을 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죠. 서울시 자치구의 목록을 나열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서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쭉 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강남구, 강동구 이렇게 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 해버리면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쭉 전개해줘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뭐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이 나오지 않게끔 프롬프트를 좀 적절하게 잘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로 복사해서 사용하기 좋게 나열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엔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이렇게 정렬하기에는 아까하고는 다르지만 별반 더 좋아진 걸 못 느끼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영어인 경우에는 조사나 어미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기가 좋은데 한국어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영어로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적어줄 필요는 있는데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목록만 나열해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나 분리시 없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명단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거를 가로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포즈에 집어넣고 행렬이 바꿔줄 수 있는 목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목록을 다시 한번 좀 분리하기 좋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해서 그런데 한 번에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나열해 주는데 각 항목은 쉼표로 구분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쉼표가 들어갔죠. 그럼 이게 엑셀에서 다루기 좋은 형태가 나오게끔 제가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쉼표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글을 끊기 위해서 텍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끄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뭘로 끊느냐? 쉼표로 끊겠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쉼표를 넣어주고 끊어줍니다. 끊어주면은 얘는 이제 쉼표로 끊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부분에서 일단 열이 나눠집니다. 열이 나눠져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제 쉼표로 칸칸이 나눠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모양이 이렇게 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 있게 되면 괜찮은데 위아래로 다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시 수식을 좀 변화해줘야 되는 게 행렬을 바꿔줘야 되겠죠. 열을 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트랜스포즈 함수를 요 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단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쉼표로 끊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쉼표 뒤에 한 칸 띄고 쉼표 뒤에 한 칸 띄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것도 뭐 제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결과에다가 요 각각의 결과에다가 이제 트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뒤로 쓸데없는 빈칸은 없애라.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는 이제 빈칸이 한 칸씩 생겼는데 정확하게 하나씩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규칙이 뭐냐 하면 챗GPT한테 뭐를 부탁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장황하게 뭐 인사말이라든가 뭐 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사족이 들어가지 않게끔 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뭔가 나열을 할 때는 항목 간에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제가 쉼표를 제시했지만 뭐 다른 특수한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항목들만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되게끔 정리를 해주고 그거를 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정렬하게끔 명령어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알려져 있는 그런 명단을 가져오는 거에 성공을 했고요. 하나는 이번에는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상의 명단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랩스를 해가지고 똑같은 원리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 그러면 한국인 이름 20개가 필요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아까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명단만 쉼표로 구분하여 나열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딱 나오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 게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트림을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요거는 기계적인 거니까 이렇게 닫고 엔터 그냥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안 했죠. 틀린 게 그 텍스트 스플릿을 안 했어요. 나눠주는 걸 안 하고 했으니까 텍스트 스플릿을 하고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요게 나온 결과를 쉼표로 나눠준다 하는 게 이제 빠져 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명단을
딱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상의 인물 명단이 필요할 때 약간 이거 뭐 영어식 이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거고, 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명단을 만드는 게. 그리고 이런 한국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때 질문하면 챗 GPT가 그렇잖아요. 성은 빼고 뭐 이름만 적어주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어를 한번 줄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글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API 키를 집어넣고 엑셀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챗 GPT 화면에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챗 GPT 화면에서 서울시 자치구 목록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굳이 API로 연결해서 갖고 올라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챗GPT를 쓸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API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더 필요한단 말이죠. 각 자치구 이름 옆에 인구수도 보여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웹 검색을 통해서 목록을 다시 작성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알아서 웹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청하기 전에는 웹 검색을 스스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명단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런 명단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거를 이제 엑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씌우고 카피를 하고 이제 엑셀에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엑셀 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뭐 수식을 짜도 되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거 송파구 그 다음에 강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명단이 위에 송파구만 뽑아온 명단을 생각을 해서 그럼 다음에도 구 이름만 뽑아오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엑셀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구 이름만 나옵니다. 그럼 또 옆에는 내가 임시로 보이는 예를 하나 적어주는 거죠. 657에 쉼표에 101 엔터. 그 다음에 566에 그러면 566만 했더니 839라고 자동 들어가죠. 그냥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 데이터인데 뭔가 좀 번거롭게 뭐 명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뽑아내서 쓰면은 챗 GPT에서 어떤 모양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형태로 얼른 변환을 시켜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뭐 길게 명령어를 복잡하게 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뽑아 봐야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좋은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어내는 게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새로 생겼던 요 함수들이 등장했을 때, 처음 생겼을 때 사용 방법을 설명했던 파일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것도 수식인데 수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수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 설명을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랩스에 들어가서요. 챗GPT에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수식의 의미를 해설해줘. 이렇게 하고, 그럼 다음 수식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실행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있는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다시 연결을 시켜서, AND를 하고 연결을 시켜서, 요 수식을 쓰는 건데, 요 수식을 그대로 쓰면, 여기다가 I10이라고 써버리면요, 여기 있는 수식의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요 갑자라고 하는 글자가 챗GPT로 날아가겠죠. 근데 내가 보내려고 하는 거는 요 수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 I12의 수식을 다시 수식으로 좀 봐서 갖고 가라라고 하기 위해서
수식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포뮬러 텍스트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괄호로 닫고 이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설명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나왔죠. 그래서 자동 줄바꿈을 해서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요 수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시퀀스 함수에 대한 거, 추주 칼럼, 이렇게 투 칼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엑셀 파일을 봤는데 수식이 좀 복잡하게 들어있다. 그럼 이거를 일일이 보면서 분석하기가 좀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해서요.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챗GPT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이것도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뭐 재밌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셀을 연결시키는 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 아이폰을 설명하는 그 애플의 페이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요런 거는 딱 보면은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뜻인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복사를 해서 엑셀에 와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각각을 이거 무슨 뜻인지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랩스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해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이 뭐냐? 자, 큰 따옴표를 닫고 ND 표시를 하고 요 앞에 있는 거를 설명해줘라고 해서 B3를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럼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특징은 어떤 범위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셀에 대해서만 링크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요 각각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 복사해가지고요. 챗 GPT에다 집어넣고 몽땅 하나씩 설명해 그러면 돼요. 하나씩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엑셀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라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를 보여드린 거고, 또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떤 식당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님들 리뷰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게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감성 분석은 이게 포지티브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거를 감성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챗 GPT를 쓰면은 이것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내용을 보고 감성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긍정, 부정, 중립 중 하나로 표시해줘.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결과만 한 단어로 표현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뭐냐,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엔드 표시하고 이 앞에 글 요거 가로 닫고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긍정 부정이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잘못했네요. 작은 따옴표를 해보겠습니다. 왜 큰 따옴표라면은 요 앞에 있는 큰 따옴표에서 요 큰 따옴표까지 한 묶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에 오류가 났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영어로 많이 하죠. 자, 긍정이라고 나왔죠. 이걸 다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또 주문할 거예요는 긍정이고, 맛이 없어 부정, 배달이 늦어요 부정, 이런 거 좀 맞는 것 같죠. 요즘 많이 시켜 먹어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다르게 한 거고, 자,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요거 다 그냥 복사해서요, 아니면은 엑셀 파일 그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PDF로 만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챗 GPT한테 던져주면 이런 거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요 엑셀에 있는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꼭 써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엑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챗GPT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귀찮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서 쓰는 것도 괜찮을 거고, 요 기능이 사실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씩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분석하거나 전체의 평균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